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관련한 미국 통계가 발표가 된 이후, 오늘 주식시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의 급락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친 오늘 월요일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낙폭이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 주식시장 하락이 버블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한편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비슷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주식시장 한편으로 보면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버블 붕괴 과정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흐름이 만약에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식시장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든 이번 주 시장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면서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는 글로벌 긴축 분위기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분위기 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거의 40여 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소비 지표 또한 조금씩 이제 불안불안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이번 FOMC 회의에서 75bp 0.7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불안불안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번 어떤 강세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된 버블과 호황의 사이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로 인해서 시작된 양적 완화, 그리고 기준금리, 초저금리. 그러다가 이제 양적 긴축,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이 2018년, 19년 있었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한 번 더 버블과 호황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이미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25% 가까이 하락했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거의 올해만 30% 넘게 30%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곤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상황 때를 비교를 한다면, 그때와 지금 버블의 최정점에 있는 투자 대상,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버블이 없었던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로 시간을 돌려서 가보도록 할게요. 2000년 닷컴 버블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80년대 호황장이었던 것이 87년에 정말 일시적으로 87년 가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0년대 주구장창 계속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피크가 99년 IT 버블 폭발이었고, 그 IT 버블의 뜨거운 폭발은
2000년 3월까지, 2000년 2월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3월부터 해서 닷컴 버블이 지금 화면상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만 3년 동안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66%, 최대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했던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단 1년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절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것이 정말 상상 이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 정도의 하락. 요 정도. 나스닥은 이렇게 빠진 거, S&P 500 지수는 요 정도 빠졌고요.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20%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버블 붕괴 과정이 닷컴 버블 때 있었던 거 사실. 그런데 그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버블이 심했던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버블 수준이 낮았던 주식시장일수록 낙폭은 있긴 있지만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사실을 2022년으로 투영해서 비추어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정기 세미나 때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증시 토크에서도 종종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만약에 버블이 붕괴된다면 어떤 투자 대상들부터 이게 타격이 크겠느냐 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게 가장 마지막에 버블이 형성된 순으로 나열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예 사자 없음, 매수세 자체가 없는 사자 없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측정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최정점에 있었던 것은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나스닥이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 현재는 NFT나 가상화폐랑 데칼코마니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편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닷컴 버블 때로 본다면 S&P 500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그러한 투자 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안에서도 성장주, 버블이 심했던 성장주, 가치주마다 레벨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마치 데칼코마니, 우리 학창 시절에 그 도화지에 물감 뿌리고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비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미술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가상화폐, NFT, 요즘 낙폭을 보면 와, 충격적이에요. 거의 닷컴 버블 때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폭락했던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자산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키포인트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한동안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번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거 2000년 IT 버블 때랑 비슷한 듯한 데칼코마니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2000년의 기술주가 2022년 현재는 가상화폐 코인의 버블 붕괴.
2000년에 S&P 500은 현재 나스닥이라든가 성장주. 그리고 2000년 다우 지수는 2022년 현재 버블이 적었던 주식시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정 기간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대신 앞서서 보여드렸던 2000년 닷컴 버블은 거의 만 3년 지나서야 바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짧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워낙에 코로나 사태 때 워낙 가파르게 진행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증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과거에 버블이 심했던 섹터 같은 경우 생각보다 심한 단기간에 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요.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투자자들의 관심이요. 기술주나 성장주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 이후에 가치주의 전성시대가 2003년에서부터 2007년 전개됩니다. 즉 버블이 심했던 투자 대상, 투자자들이 무조건 가즈아를 외쳤던 그 투자 대상이 정말 심각하게 빠진 이후에 그쪽에서의 관심 포커스가 멀어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주하거나 양호한 투자 대상으로 관심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 대장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시면요. 한동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자주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 주식시장은 마치 대학교 공업수학처럼 엄청 어렵다. 2020년은 초등학교 학생 수학, 산수. 2021년은 고등학생 수학. 하지만 2022년은 공업수학처럼, 대학수학처럼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다시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쉬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시장의 포커스는 그 이전에 화려했던, 버블이 심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투자 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투자 대상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이미 전개 중에 있고요. 그 투자 대상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같이 다 같이 하락한 날은 힘들 수 있겠지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실감하고 계실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진행되는 저의 정기 세미나 다음 주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 라이브로 109차 정기 세미나 진행이 되니까요. 자, 구독 꼭 해주셔야 되겠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정기 세미나 할 때 딸랑딸랑 뭔가 메시지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식시장 많이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식시장이란 게 또 그럴 때도 있고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이제 회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이 고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